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입니다. 진짜 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휴가철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이게 여름 가까워 올 때부터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경치 좋은 데 가서 상의 탈의 한번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인생샷 한번 건져주고 요거를 위해서 또 여름 기다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거 정말 좋지만요. 이 잘못된 자세로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한다면 인대나 근육이 파열돼서 또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요. 뭐든지 적당히 미리미리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운동하다 보면은 뭐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충분히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칭 전후로도 필수라고 합니다. 요즘 뭐 우리 공클 식구들도 운동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여전히 몸매가 한결같은 우리 고인범 선생님. 자, 60 넘어도 한결같은 몸매. 그 대신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는 요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는 진짜 옛날에 수영 가서 힘들었다. 왜요? 나는 수영을 가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바다로 들어가든지 뭐 수영자들은. 아이고, 나는 그 여자들이 물에 들어가지 말아네. 내 몸매 보고 싶다고. 아이고, 그래서 막 바닷물 넘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모래사장 넘칠까 봐? 가로 왔다 갔다 하고 수영장 가면 맨날 미음자로 걷기만 해. 내 몸매 보겠다고 물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 아이고. 아, 요건 제보 좀 받을게요. 요거는 사실 확인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검증해야 돼요. 네. 자, 이 여름이 되면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 했습니다. 그냥 수도가나 이 우물가 옆에 탁 우통 벗고 누워 있으면 그냥 한 바가지 팍 으아 이런 거 아이스 뭐 이런 거 선전 안 들어오나 이런 거. 막 이런 거 남은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갈 때 준비 운동도 좀 열심히 쫙 하고 편안하게 신경 쓰면 살 필요 없어. 편안하게 그래 살 수 있어. 아이샤 이런 거 안 들어오나? 조만간 돌아올 것 같아서요. 아, 좋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말 올해 인생샷 포기했거든요. 왜요?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네. 수영복을 올해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아하. 대신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멋짐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한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깨 쫙 펴시고 허리 딱 세우시고 그쵸.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우리 몸이 맞습니다. 소중하니까. 네. 맞아요. 그 소중한 존재인 저 김진도 요즘 SNS에 너무 제가 그 오늘도 운동 완료라고 오운환이라고 항상 인증샷에서 올리거든요. 진짜 운동 네, 열심히 하거든요. 하시던데요. 열심히 맞아요. 근데 이게 운동하기 전에 그 가기 직전이 가장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운동할 때도 조금 힘들지만 인증샷을 딱 올리고 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지인분들이 막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니까 더욱더 제가 힘을 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뭔가 너무 보여주는 데에 치중하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력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운동 한번 해보자고요. 아우, 진짜, 화이팅! 맞아요. 내 건강을 또 꾸준히 지켜가는 선에서 나를 소중히 한다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근육 좀 키워보는 것도 좋겠죠.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어깨를 360도 회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4개의 어깨 근육 회전근개.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입기도 머리를 만지는 것도 어려워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일상을 힘들게 하는 회전근개 파열, 해결책을 찾아라.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일상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우리의 소중한 어깨 잘 지켜야죠.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모셔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깨. 환자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멍게 노래 이동이가 부르.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어깨는 뭐 저희는 이 옷바래도 참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기능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깨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산다고 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우리 이거 펜 하나 들려고 해도 어깨가 열일을 해야 될 텐데 어깨 구조라든지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깨는 360도로 돌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팔을 뭐 물건을 든다든지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깨
관절이 좀 특별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 네.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이렇게 쇄골 요게 보이시죠? 쇄골이구나. 아, 이게 쇄골이구나.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견갑골 뒷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견갑골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이는 이제 상완골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뼈로 경관절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특별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회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어깨를 회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요 네 가지 힘줄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다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네. 자, 개가 뭐냐면 덮을개를 사용해서 회전근개. 네, 그래서 어깨를 덮고 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힘줄과 근육, 인대에 대해서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힘줄 근육인데 뼈에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전부 다. 좀 아닌가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왜 이렇게 깊게 다쳤을 때, 네. 인대 보였나봐 말하면서 하얀색이었어 그러잖아요. 그럼 인대가 그거는 흰색 맞는 아닌가요? 말입니다. 그건 맞는 네. 말이에요. 하나 맞췄네. 네. 일단 뭐 근육은 단백질로 네. 그럼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당연한 얘기. 저는 잘 몰라요. 얘기. 네. 사실 이거를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죠. 지금 힘줄, 인대, 근육 다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힘줄이라는 거는 뼈에 부착되어 있는 부위를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깨를 예로 들어드리면 여기 구조물에서 이 힘줄이 요 뼈에 붙어 있죠. 요 파란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힘줄이 있으면 뒤에 부분은 다 근육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되면 이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작용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뼈랑 연결해주는 요게 하얗게 보이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자, 인대들. 네, 이거는 힘을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경관절의 안정성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깨 구조물은 이렇게 극상건, 네,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는 또 힘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누르거나 배를 이렇게 누르거나 하는 동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뒤편에 이렇게 보이는 극하건 그리고 소원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면 우리가 팔을 360도도 돌릴 수 있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해주시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 근육에 뭔가 손상을 입는다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래 써서 우리 많이 써서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오래 쓴다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머리를 뭐 감는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달아가서 어깨 힘줄이나 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사용이 있겠습니다. 자, 과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 스포츠 활동 많이 하죠. 네, 뭐 다 배드민턴도 치시고 골프 요즘에 참 인기가 많죠. 자, 그다음에 배드민턴 뭐 그런 것도 많이 테니스, 뭐 참 수영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렇게 어깨를 많이 쓰는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활동,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시나 뭐 버스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깨를 뭐 다양하게 쓰고 계시는 그런 직업군들에서는 과사용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짚었다든지 했을 때 다치는 경우, 네, 어깨 골절이라든지 탈구, 그다음에 힘줄에 급성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많이 써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내가 사실은 어깨가 좀 이래 뭐 뼈가 자라가지고 뭐 이런 데 해서 제가 한 1년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자꾸 사용하니까 그런 데서 1년 동안 어깨를 안 썼어. 이제 어깨를 안 쓴다는 게 이제 과한 운동을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운동 그냥 뭐 옷 입고 먹고 하는 거 외에는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한 번 한 80 가까이 되신 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양반이 내를 손을 꽉 쥐는데 내가 그게 순간적으로 맞춰주려는 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니까 안 아파. 근데 손이 힘도 안 들어가는. 다른 힘들 근육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에이 막 아파서 죽느니 뭐 이래하는데 그래도 손이 바보처럼 이 숟가락 돌 힘도 없으면 되겠네 이래갖고 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길러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네, 가만히 놔둔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은 계속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뭐 세수도 하고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 좀 과사용을 안 했다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손상이 조금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죽지 않으면 네.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맞는 말씀 같아요. 저는 원래 그 미대 나왔잖아요. 입시 미술 할 때 어깨를 엄청 써가지고. 아 스케치.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깨가 많이 달았다고. 그런 얘기 그 했었거든요. 어깨 안 좋을 정도로 미술을 했는데 왜 방송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어깨 안 좋을 때 이렇게 메이크업을 아 그게 가능하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깨 관절에 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어떠한 질환들을 앓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중간 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위에 있는 이제 견봉이라는 뼈하고 밑에 있는 힘줄하고 움직일 때 부딪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오십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그리고 다쳐서 생길 수 있는 어깨 골절이라든지 탈구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회전근개 파열. 아까 설명드렸던 회전근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어깨 질환들 중에 이 회전근개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또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는지 또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딱 봐도 어깨가 좀 불편해 보이시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팔을 좀 쓰는 제구인데 항상 사다리나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니까 위를 쳐다보고 하다 보니 어깨가 좀 전에부터 약간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냥 파스나 이런 거 붙이고 그냥 지내다가 혹시나 또 팔을 못 쓸까 싶은 걱정에 좀 불안한 마음에 좀 한번 와봤습니다. 오른쪽 아프시죠? 예. 네. 자, 한번 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자, 내리시고, 네. 한번 볼게요. 네. 괜찮다, 그죠? 예. 네. 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 한 30% 정도. 아주 이제 심한 건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파열이 되면 이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체외 충격파라든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예, 네. 좀 빨리 오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이제 주사는 제가 하지 않고 증상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분은 부분 파열이라서 체외 충격파로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염증 있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얼른 동정이 가라앉아서 불편 없는 생활을 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깨 관리를 좀 꾸준히 잘 해야 되겠다.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어깨가 조금 아파도 많이 아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을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어깨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이제 단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이게 많이 아파야지 오시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런데 조금 아프더라도 이게 진행 과정일 수도 있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나중에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일찍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나봤습니다. 그렇구나. 방금 나온 분은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했으니까 좀 초기인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전근개에 좀 손상이 가면 당연히 어깨가 아플 텐데 어떤 증상인가요, 정확히? 네, 일단 어깨가 아프겠죠. 네, 네, 당연히.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서 앞쪽을 만져서 아프다든지 네, 하는 증상이 있겠고요. 우리가 연관통이라 그래서 파열은 이쪽 부위에 있는데도 팔뚝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화가 되면 팔꿈치라든지 팔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그리고 손까지 저림감이 있거나 또 아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쓸 때 아플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팔을 올리거나 아니면 특정 각도에서 아니면 뒤로 돌렸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누울 때 또 아플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밤에 악화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아, 밤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부분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증상을 덜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초기라도 증상은 심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진행을 해서 완전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증상은 작을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 늦게 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왼쪽 어깨가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듣고 있던 그 근육 저 회전근개 저거를 예를 들어서 100가닥이 있으면 그중에 10가닥만 손상돼도 세월이 지나고 잘 쓰고 맛있는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 10가닥이 다시 100가닥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 다시 이게 힘줄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잘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깨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힘줄에는 혈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얗죠. 네, 하얗기 때문에 혈관이 없는 조직은 좋은 물질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손상을 받으면 진행을 하게끔 마련입니다. 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 아프다가 또 어째 하면 안 아프고 별 파서 다 발라봤는데 지금 증상을 듣다 보니까 이 오십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십견과는 어떤 구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50대에 많이 오는 어깨, 그래서 어깨가 굳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하고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초기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몸에서는 자연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깨를 유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도록. 어깨를 안 움직이면 어깨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렇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한 거죠, 환자분들은.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십견은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은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좀 이렇게 증상이 경미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증상이 별로 없으면 우리 K 부모님들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럼요. 이게 꼭 가야 되는 이유라든지 뭐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안 가도 되는 건지 우리 부모님들 좀 설득 좀 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담이 아버지 잘 들어보고 있어. 네. 일단 어깨가 아프면 이거는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조금씩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분 파열이었다가 10% 20% 파열이었다가 나중에 50% 파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서 완전 파열이 되기도 하죠. 완전 파열이 되면 그때부터는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육도 소실이 됩니다. 뭐 수축을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점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파열이었다가 중간 파열, 큰 파열,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 예전에 듣기로는 이게 이런 걸로 좀 담석을 깬다라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또 치료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는 거에 오해가 되게 많은데요. 뭔가를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외, 몸 바깥에서 충격을 주니까. 자,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네, 체외 충격파라는 거는 바깥에서 파동을 줘서 그게 손상된 힘줄에 전달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손상된 힘줄이 좀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염증이 일부가 일어나는데 그게 2, 3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그 2, 3일 동안엔 우리 힘줄이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 혈관들을 좀 증식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한 조직이 되겠죠. 좋은 물질을 잘 갖다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는 거니까. 그게 체외 충격파의 원리입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우리 프롤로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어깨에다가 당을 주사를 주면 그게 또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염증을 좀 유발을 합니다. 물론 사라지겠죠, 나중에. 그 사이에 혈관을 재생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힘줄의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콜라겐 주사. 네. 네, 이건 재료가 되겠죠. 네, 우리 몸에 이제 콜라겐이 원래 우리 재료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세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DNA 주사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스테로이드 주사일 텐데요. 네. 맞아요. 네, 두 번 맞았어요. 이거는 그렇죠. 뭐 전 네. 좋다 안 좋다 얘기도 참 많고요, 그죠? 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줄이는 데는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염증을 줄이면 오히려 힘줄이 할 일이 없습니다. 파열된 손상된 힘줄이 좋은 물질을 빨리 갖다 주기 위해서 혈관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그게 소실되다 보니까 오히려 힘줄이 나중에는 조금씩 더 빨리 진행하는 또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초반에 한두 번 정도에 쓸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 아파가 이러면 이거 맞으면요 6개월은요 안 아파.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또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못 참으면 한번 갔는데 2번을 갔어요. 일단 왼쪽 어깨인데 3번은 맞으면 뼈가 녹아픈다던데요. 이런 카더라를 저희가 진짜 다뤄야 되는데. 네. 예? 네, 뼈가 그냥 바로 녹지는 않고요. 네. 우리 힘줄이 좀 약해지겠죠. 네, 그게 나중에 진행을 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상의해서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증을 다스리려면 체외 충격파 같이 나중에 좀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가 좀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족발을 좋아하는데요. 네. 콜라겐이 많으니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어깨 괜찮아지겠네. 아직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 생각으로 족발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좋아하면서. 양보하려고. 네. 아 근데 여자들은 족발보다 돼지 껍데기 같은 거 많이 먹잖아. 둘 다 당연하죠. 먹죠. 아, 그게 그놈입니까? 하여튼, 좋아. 하여튼. 근데 효과는 별로 없다 크네. 아, 참. 아 이거 누가 좀 저명한 과학자가 얼른 좀 그 상관관계를 밝혀줬으면. 그렇지. 족발 먹으면 네. 회전근개가 2배로 생긴다, 이런 거. 아우, 여름에 또 우리 부산 냉채 족발 얼마나 맛있는데. 자, 이제는요, 저희가 이런 카더라 말고 제대로 알아봐야죠. 우리 어깨 건강, 그리고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다들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어깨 딱 펴고 야, 저는 준비해주세요. 어깨를 아프고 있는 사람이니까. 금방 맞추겠지, 뭐. 첫 번째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50견에 더 많이 걸린다. 이거는.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 저는 의학적인 거 전혀 아닌 것 상관없이 같아요. 네. 지금 60을 넘어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네. 남자들이 나 50견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요. 맨날 여자들만 들어봤어. 그래서 왜 여자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아, 왜 그렇겠습니까? 맨날 설거지하고 그쵸. 빨래하고 이불 개고 탁탁탁탁 여기 쓰는 일이 얼마나 그쵸, 많겠어요. 그쵸. 비교적 뭐 모두가 뭐 도와주시는 우리 고생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비교적 우리 어머님들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하는데 꽤 많이 이게 써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 답은 예. 똑같은 오라서 할 말은 없는 아니 아무리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네. 빨래를 탈탈 널어봤자 이게 무게가 네. 많이 나갑니까? 많이 야, 나가요. 빨리 무게 아니, 억수로 많이 나가 말하기 전에는. 들어보세요. 분이시네. 펜 한번 빨아라. 기억을 한번 빨아봐. 겨울에서 이 사람 봄에 더울 때 그 소미물 한번 빨아봐. 옛날에 6.25 때는 그 이불 들고 오다가 해서 허리가 다 다치고 이랬어. 얼마나 무거운데. 그 눈이 맞아가지고 물이 젖어 봐봐. 이 사람이 진짜 김진 씨 진짜 오늘 호감도 뚝뚝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김진씨입니다. 잠깐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얘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네. 두 분 얘기 다 하신 거죠? 오늘 혼자니까 약간 슬프네요. 그렇고 아니 물론 빨래하는 거 집안일하는 거 무조건 힘들죠.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좀 무거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어깨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목이 메잖아요. 메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무게 있는 걸 많이 좀 드는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게 보통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X로 들었거든요. 하기야 또 밖에서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긴 인테리어 하면 막 한데 30kg, 50kg 막 지고 막 댕기고 하거든요. 그래도 남자들이 여자보다 근육량이 좀 많잖아요. 타고나기를. 좀 그런 것도 생각해야 아니, 되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 있어요. 직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0견에 더 말 걸린다는데 지금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지금 김지 씨가 말하지 많이 써서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50견이 더 말 걸리는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을 많이 쓰는 그런 이야기를 쉴 때 없이 왜 50견도 맞네. 퇴행성 질환이
이니까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아, 이 사람아, 나도 태국에서 스키 역수로 타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두 개, 계열이라서.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이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뭐 맹목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맞나요? 일단 같은 라인인지부터 한번 좀 그래, 같은 여쭤보고 라인인지 넘어가야 좀 될것 봤어요. 같아요. 우리 들지 마시고. 같은 라인 해요, 원장님. 약간 둘 다 퇴행성 질환이다. 같은 이렇게 거.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네 비슷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정답도 바로 확인해 자, 보도록 정답. 하겠습니다. 과연 남자 여자 누구한테 더 많이 생길지. 정답은요? 자신감 생긴다. 오, 같은 라인이라면서요. 아니었다. 그게는 회전근개 바로 파이라고 딱 50견하고 네, 라인이 노선을 같다는 딱 얘기지. 예, 그어버리시네요. 네, 일단 이거는 통계적인 얘기고요. 그렇지. 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상 여성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나중에 겨울 커튼 한번 빨아보세요. 그래. 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발언들은 예, 어? 미리 사과를 좀 손입을 드리겠습니다. 팔아가지고 베란다 한번 걸어봐봐. 아니, 봐봐. 저도 집안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엄마들 파이팅! 수습한다, 수습한다. 사랑해요.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날이 덥기 때문에 또 맞아요, 맞아요. 화이팅하고. 그래, 네. 이 자, 사람아. 두 번째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다쳐서 발생한다. 다쳐서 발생한다. 다쳐서. 요거는 우리 아까 좀 이렇게 집중을 했던 우리 공클 식구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아, 않을까?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나단. 오.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어. 중간중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많이 써서 그렇다. 좀 오래 써서 그렇다. 이런 그렇지, 표현들을 그렇지. 많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X를 한번 한 들어봤습니다. 문제 틀리더니 각성한 느낌. 좋아요. 네, 집중했어. 좋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뭐 다치는 거야. 뭔가 이벤트에 의해서 선수들이나 몰라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아까 뭐 50견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노화에 의한 예,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X. 많이 써서 들었어요. 그래, 이거는. 네, 많이 별로 써서. 자, 달라요? 참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이 쓰면 쓸수록 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답 한번 세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덜 써야 정답은요? 되겠네. 네, X 맞습니다. 네, 다 맞췄다. 야, 어깨만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 없나? 이런 내가 시험 치면 내가 의사 되겠는데. 네, 제가 오늘 교육 잘한 것 같아서 보람찬다. 일타 강사. 이야, 좋아. 일단 어깨는 무릎에 연골이 닳듯이 어깨 힘줄도 조금씩 닳습니다. 그게 이제 주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아있는 어깨가 다치면 더 크게 다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깨 힘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넘어지거나 하는 것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 이 다치는 경우보다는 오래 써서 조금 더 퇴행성인 원인이 크다고 하니까 잘 기억하여 두시고요. 저희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은 어깨 질환의 초기 증상이다. 저도 이 뚝뚝 소리 자주 뚝뚝 나는 소리 사람으로서. 나는 거. 자. 네. 자, 하나, 바로 들어보죠. 하나, 둘, 둘, 셋. 셋. 나만? 오, 갈리네요. 아니 이게 멀쩡한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왜 나는 거겠습니까? 이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뚝뚝 병원 가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뭐가 안 좋으니까 뼈끼리 그거 괜찮네. 부딪힌다. 이렇게 우리 몸의 뚝뚝 소리를 병원 귀 기울여 듣자. 귀 기울여 주세요. 오케이. 병원 네. 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게 왜요? 우리가 보통 딱 어디서 딱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막 두둑둑 소리 나기도 그쵸, 하고 그치. 허리 같은 거 스트레칭 할 때 목 스트레칭은 두둑 소리 나잖아요. 나죠. 요거가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 몸 그냥 다 아프고 병원 맨날 다녀야 됩니다. 조심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거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 어쨌거나 요거는 아닌 게 약간 그 뼈와 뼈 사이에 약간 부딪히는 소리 또는 뼈와 뼈 사이에 약간 뭐 공기가 나갈 때 가스 나갈 때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어떻게 옛날에 들었냐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젊은 사람, 이제 평평하던 근육들이나 평평하던 모든 것이 썩게 되면서 주름이 생겨. 네. 주름이 생겨서 그 주름을 지나갈 때 똑똑 이제 이렇게 나사가 지나갈 때 톱니바퀴 지나갈 때처럼 그래서 똑똑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어떤 다른 내도 지금 목 지금 돌리면 똑 소리 나거든요. 저도 지금 났어요. 났어요? 그냥 났어요. 나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 주름에 의해서 나는 소리지. 이게 어깨에서 똑똑 소리 난다면 다 부사진 거지. 그걸 바로 가야지. 뭐 정상이고 자시고 할 것도 있잖아. 바로 병원 가야지. 초기 예? 초기 아니에요? 초기 증상? 그래서 네. 이제 X로 이제 세 문제 다 맞잖아요. 네. 그럼 전 내일부터 의사고시 준비합니다.
바로 준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메디컬 드라마 들어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네. 병원 그 프론트에 알바라도 잠시 필요하시죠. 우리 전국의 드라마 감독님들 이렇게 해박한 의학 지식을 갖춘 명배우 늘 대기 중입니다. IC 네. 강도에서. 원장님 정답은요? 그렇죠. 이거 당연하지. 자, 그리고 X면 똑같은 X지만 제가 정답이 맞죠? 네, 좀 일리가 있으신 얘기인데요. 아, 일리도 있다잖아. 삼사도 있고 이 사람아. 우리가 어깨에서는 인대가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대가 두꺼워질 때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인대가 두꺼워지면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뚝뚝 소리가 난다고 해서 뭐 이게 큰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이 있다든지 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근데 소리가 날 때 통증이 딱 유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유발이 돼요. 통증. 그러니까 소리만 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어깨 질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증이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털면 항상 그 소리 나거든요. 그래요? 다 날 거 아니 왜냐하면 원장님도 날 것 같아요. 수술 자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어깨 많이 아프고 그러면 뚝 소리 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통증만 동반하지 않으면 괜찮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내가 이걸 모르 통증. 자주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뭐 아프면은 병원 좀 데려가고 아니면 뭐 소리 괜찮네 이렇게 늘 이제 우리 몸 잘 챙겨야 돼요, 그죠? 자, 어깨 건강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이 보존적인 치료법 중에 뭐 체외 충격파도 있었고 다양한 요법들이 있었는데, 우리 뭐 양말에 구멍 날 때도요, 조금 났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더 커지고 결국에는 엄지발가락 보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조금 났을 때 이렇게 기우듯이, 우리 회전근개도 아예 초기에 붙여버리면 안 되나요?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심하게. 네. 그 양말 비유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쓰도록 500원씩 하겠습니다. 내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좀 뜯어진 거죠. 어떻게 힘줄에서 붙어 있던 게 조금 뜯어진 건데요. 이게 초반에는 좀 그래도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힘줄들을 좀 보상을 시켜서 좀 잘 쓰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2, 3개월 정도의 체외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좀 진행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50% 이상의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파열이라고 하면은 고민할 게 없겠죠. 네, 이거는 이제 아주 진행을 계속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힘줄을 다시 원래 자리로 봉합하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럼 회전근개가 이미 끊어졌어. 그런데 그러면 끊어졌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요? 네, 일단은 요즘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카메라를 넣고요. 파열된 힘줄을 이제 봅니다. 힘줄이 떨어지면 이렇게 뼈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힘줄도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사못, 거기에 실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 나사못을 고정을 해서 이 힘줄을 이렇게 엮어서 당겨서 여기에 같이 붙이는 방법을 뼈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수술을 했는데 만약 조금 더 무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끊어지고 있나요? 네, 이게 재파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힘줄을 이렇게 봉합을 했을 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를 우리가 재파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파열이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10%, 뭐 20%, 30%, 40%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작은 파열일 때 이게 파열이 이제 10% 재파열률이, 그다음에 중간 파열일 때 20%, 그다음에 뭐 큰 파열일 때 30%, 광범위 파열일 때는 40%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재파열이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뭐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예전의 파열보다 좀 작거나 할 때는 그 재파열을 좀 놔두고요. 그다음에 재파열이 좀 일어나는데 좀 크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각하다든지
팔의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힘줄을 다시 봉합하는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회전근개 파열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초반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회전근개가 파열될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분이 이제 6, 7개월 전부터 어깨가 정말 많이 아프셨대요. 그동안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병원에 찾으셨습니다. 뭐 그 양치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에 뭐 물건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힘들고 좀 그래 많이 막 아파가지고 잘 잡지를 못해요. 일반 단수 잠그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티 같은 거 입으면은 벗으려고 그러면 모욕 뭐 샤워할 때 모욕하려고 벗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못 벗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수 있는 것만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뭐 그냥 단순히 근육통인 줄 알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그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뭐 주사도 맞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통증이 자꾸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왔어요. 그렇게 MRI 찍어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 수술하면 잘 낫는다 그러니까 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된지는 모르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아프셔서 뭐 이런 물리 치료도 하시고 주사 치료도 하셨는데 뭐 호전이 없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요. 이게 붙어 있지를 못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극상건의 완전 파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이걸 봉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떨어져 나간 힘줄이 어떻게 원래로 다시 붙이지? 궁금하네.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상완골에 이렇게 뼈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게 안쪽 힘줄, 바깥쪽 힘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요렇게 봉합을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수술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내시경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힘줄이 파열된 게 훤히 보이고요. 저거를 이제 강하게 봉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봉합하고 있습니다. 오, 야, 실이 있네. 사전에 안에 있는 힘줄을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힘줄을 또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 바깥쪽을 다 같이 또 봉합하는 이제 3열 봉합술이 완성이 됐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파열되었던 힘줄이 전부 수복 이제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어 보셔도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봉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또 이분은 이제 그 회전근개 봉합술을 마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 뭐 이곳저곳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통증 치료만 받다가 결국은 통증이 너무 악화돼서 전혀 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하려고 마음 먹고 팔을 올리지도 못했고 뒤로 젖혀지지도 않았고 뭐 한 10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그래 오게 됐어요. 수술하고 지금 4개월 조금 지났는데 차츰 갈수록 좋아지고 또 좋은 점은 잘 때 이제 전혀 통증이 없다는 점.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야, 10년 넘게 안녕하세요.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니까 너무 그 고통이 예상이 됩니다만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좀 고생하셨습니다. 오래되셨죠? 이 아프신 지가. 또 안 되면 또 한방 치료부터 해갖고 점점 시간이 늘어날수록 네.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통증 오는 그러니까. 속도하고 기간이 그게 딱 치료할 때 그때뿐이고 계속 이제 잘 때도 불편하고 좋아하는 운동도 못 하고 할 거 못할 거 뭐 또 뭐 하셨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찾아다니면서 뭐 다 통증 치료는 다 해봤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이게 뭐 결정이 돼 있죠. 사실은 예. 이제 힘줄 파열이 거의 완전 파열에 준해서 이제 80에서 90% 정도 파열이고 석회도 있으시고 석회가 앞뒤로 있으세요. 예. 견갑하근에도 좀 있고 아픈데. 극하근에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 해결하는 거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예. 방식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잘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이 뼈에 붙어 있지 않고 떠 있는 힘줄이 여기에는 이제 3열 봉합술로 강하게 봉합을 해놓은 사진이 보이고, 이러면 이제 이 힘줄이 뼈에 붙을 찬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붙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붙어 있을 거고요. 엄지등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위로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힘 세시네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그냥 안 됐으면 안 됐으면 힘도 못 쓰고 맞아요. 올리지도 어깨가 못해. 안 좋으면 저쪽으로 한번 버티는 보시죠. 4개월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더 좋아집니다. 네, 지금 되게 좋으시거든요. 이제 한 2달 뒤쯤에 네, 또 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회복 속도가 좋아서 진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 후에 재활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3개월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 운동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고요. 외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고통이 분담이 되니까는 하여튼 빠르게 판단을 하셔갖고 수술할 경우에는 빨리 수술로 결정을 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이제 결과겠죠. 결국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고 표정이 아파서 오셨는데 마지막에 웃고 나가실 때 네, 그때가 가장 제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자분 표정만 보면 알거든요. 이게 좋아지셨는지 안 좋아지셨는지. 그래서 그 표정 보는 게 아마 제 낙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어깨 아프면 박수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10년 동안 고통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수술을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잘 받아서 좋겠지만 봉합술이 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일단 파열이 많이 진행을 하면은 광범위 파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광범위 파열이 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근육이 축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쫄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꼬매도 당겨지질 않거나, 네, 아까는 잘 당겨져 왔죠. 네, 근데 지금 당겨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당겨서 꼬맨다 하더라도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아니면 재파열 확률이 너무 높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봉합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합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이 혹시 없을까요? 네, 치료법이 물론 있겠죠. 네, 네 있을 텐데, 네. 네, 그 일단 상부관절막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대퇴에 있는 특별한 인대를 좀 뜯어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밖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식용 진피 조직을 힘줄이 이제 떨어진 부위에다가 대신해서 붙여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건 관절 내시경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관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수술이 큰 네. 수술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좀 네. 큰 수술이고 무릎에서 하는 인공관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재활도 좀 네. 오래 걸리겠네요. 일단 재활은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절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혈이 많겠죠. 네, 수술이 좀 큰 또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육을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은 근육을 회전근 기능을 대신하도록 이전을 시켜주는 근 이전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딱 전체가 다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까? 네, 이게 안 아플 수가 있다는 게 함정인데요. 네, 이렇게 힘줄이 파열이 광범위 파열이 돼도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네, 떨어졌는데? 염증을 일으킬 조직이 없다든지 오히려 그런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팔에 힘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수술을 권유하기도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무거운 거 안 들면 되지 뭐 이렇게 아프지도 생각하고 않는데. 아프지도 않으면.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진행을 했을 때 특별히 아프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다면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일상생활, 우리 식사를 할 때 팔이
저기 이제 뭐 무슨 음식을 담을 때도 팔이 안 간다든지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팔을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자꾸 처진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아직도 뭐 매일 저녁에 아령은 하니까 괜찮긴 하네. 자, 그러면 수술한 뒤에 이제 재파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수술을 뭐 밥 먹듯이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보통 재파열이 일어나는 거는 6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은 시간에 맞춰서 수술하고 난 뒤에 재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6개월. 그러면은 수술을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일상생활로 어떻게 좀 기간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뭐 운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정도가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6주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일상생활을 복귀합니다. 일상생활의 기준은 네. 우리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런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겠죠.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수술하고 난 뒤에는 4주에서 6주 정도는 여기 베개 차신 분들 보셨을 그래, 텐데 받치고 다니게 돼. 네, 그 베개 차신 거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네. 네, 발 크기에 따라서 좀 정해지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 이제 반대편 손으로 팔 운동 이렇게 내 힘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 팔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수동적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밴드 운동이라든지 하는 이제 근력 운동, 회전근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이상이 되면 예전에 하셨던 스포츠, 배드민턴이라든지 골프, 뭐 수영 다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오, 잘 됐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평소에 우리 어깨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네, 평소에 이렇게 어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뭐 운동법이라든지 또는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 좀 알려드릴까요? 네. 좋아합니다. 아니 원장님 약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체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랑 네.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니 달라요, 이거를 달라. 무슨 말씀이시죠? 미안합니다. 네. 요, 아 저희 뭐 자리 일어서야 될까요? 네, 요 한 분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평소에 운동 많이 하는 예, 출동. 네, 네, 우리 밴드 운동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자, 이거 따라 해보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밴드 이거 많이 팔죠 요즘에. 맞아요. 네, 집에 뭐 한도 그걸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네. 네, 운동을 합니다. 자, 이 운동 하시는 게 회전근의 외회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관절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안 땡기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제가 약간 파들파들 잘하시는데요. 근데 어깨 지금 떨리는.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네요. 이게 쉽진 않네요. 네. 떨어. 자, 이게 아니, 원장님이 한번 운동 한 많이 세트에 하시네요. 한 10번 정도. 네. 네, 그래서 한 3세트에서 5세트를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와.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해주시면 네. 자, 두 번째 운동은 여기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양쪽을 잡고 이거를 뒤로 이런 식으로 이거 네, 힘들어요.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힘듭니다. 자, 이게 광배근 운동인데요. 광배근 운동은 회전근을 아래로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에 있는 견봉하고 닿는 거를 좀 방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이 좋은 운동입니다. 야 이거 부부끼리 하기 한번 좋은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예. 자기야 이거 좀 잡아줘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좋습니다. 그 네. 뒤로 빼야지. 자, 이게 근데 특징이 밴드 팔을 너무 길게 구부리면 잡은 것 안 돼요. 같은데. 팔을 핀 상태에서 핀 상태에서. 네, 그대로. 그대로?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자기야 더 잘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어우야 힘이 좋습니다. 네. 엄청 들어가는데요. 네. 제대로 진짜 얼굴 운동되겠다. 빨개졌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좀 쉬세요.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네. 그 외에도 뭐 스트레칭 몇 가지는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팔을 이런 식으로 예, 스트레칭 해주고 이거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있다고 코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 운동은 이제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어디를 운동. 미는 거죠? 이제 어깨를 두 쪽을 이렇게 미는 거죠. 코너가 이 있으니까. 코너에서 네,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미는 거지. 이렇게. 맞아. 벽에서 이렇게 한쪽씩 대고 이렇게 밀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이렇게. 운동이 네.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겠네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조금 이게 좀 그래 보이네요. 혼자 있을 때. 어디 카페 유리창 이런 데 대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또 운동도 배워봤습니다. 이런 밴드 같은 거 사실 요즘 뭐 무료 배송에다가 막 그렇지. 진짜 10,000원도 안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틈틈이 TV 보시면서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운동하면서 저희 공개 클리닉 웰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모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시죠. 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 및 힘줄로 팔을 들거나 돌리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이두박근, 보기 2번 광배근, 어허. 보기 3번 승모근, 보기 4번 회전근개 되겠습니다. 네, 부위별로 다 알아 정확해요. 운동하잖아요. 네. 그럼 뭐 해수욕장 가면 막 이런 거 다 보여주고 했는데 이거 딱 하나만 안 보여지네. 이걸 못 보여줬는데 다 보여줬네요. 다 보여줬는데 이것만 딱 못 보여주네. 네, 자 정답 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저희에게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죠. 덥다 보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에어컨과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는 올 여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냉방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려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꼭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냉방병으로부터도 건강 잘 지키셔야죠. 틈틈이 환기해 보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세계 폐암의 날을 맞아서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